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2일 4시 8분을 지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명제에 관한 1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같은 경우는 언어의 특징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생각과 말과 글의 관계예요. 근데 말과 글이라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생각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언어의 발생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거짓의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언어가 이제 단어하고 문장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단어와 문장의 그 속성 차이를 언급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언급되는 거는 생각과 말과 글, 생각과 언어의 관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각은 말이나 글로 표현된다, 언어로 표현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생각은 우선 말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은 글로 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냐,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르게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발생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글이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원시인의 상태라고 했을 때 분명히 소리로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소리로서 표현을 하다가 이 소리를 나와 이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존재한테 전달해야 되거나 했을 때, 이제 그 소리를 떠올릴 수 있는 기호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를 좀 더 직접 내가 말하지 않고도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의 차원에서 보면은 말은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고요, 글은 말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말은 또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글은 생각을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죠. 근데 발생의 측면으로 보면은 글보다는 말이 더 먼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은 말의 상징이다. 그래서 소리의 상징,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소리도 기호화되면은 글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집단마다 말과 글의 체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생각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은 동일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제 앞에 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보고 한국인이 말을 하든 일본인이 말을 하든 미국인이 말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표현하는 체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건 같은데 다르게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참거짓의 발생에 대한 건데요. 참거짓은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단어에서부터 나타나느냐, 문장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이건데, 범주론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어에는 참거짓이 없고 문장에 참거짓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또 보면은, 개나 사람과 같은 곳에는 참거짓이 없다.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존재하는 것을 두고서 나타나는 게 이런 단어들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문장화되면은 참거짓을 논하게 되는데, 뭐 치철남이 어제 달나라에 다녀왔다 같은 문장 같은 경우는 참거짓이 생기게 되죠. 근데 왜 문장에는 참거짓이 생기고 단어에는 참거짓이 없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의 차이는, 단어는 존재하는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다면 분명 없이 그에 대응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참거짓을 논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적인 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단어는 무조건 참이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반대로 문장들 같은 경우는요, 대상들의 사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취철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 알겠어. 있는 건 알겠고, 달나라도 있는 건 알겠고, 취철남이 어딜 다녀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정말 달나라를 두고 나타났느냐는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취철남이 보일 수 있는 행동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은 판별이 필요해요. 판별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판별을 했을 때 맞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참거짓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문장, 내가 들은 말, 이 말이
지금 사태하고 진짜 그 전에 있었던 사태하고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단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치하지만 문장은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사태하고. 그렇다 보니까 참거짓이 문장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언급을 하지만 저도 얘기를 해보면은 단어에는 정말 참것이 없는 게 맞냐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도깨비라는 단어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허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단어든 간에 존재를 지칭할 수밖에 없는데 도깨비는 상상적 존재죠. 그래서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거다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상상 속에는 도깨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도깨비라는 단어 자체는 무조건 그 상상 속의 도깨비랑 일치해요.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 대상만 가리켜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칭하는 거, 이렇게 단어로서 어떤 상상적 존재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참거짓을 논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도깨비라는 게 상상적 존재라 할지라도 상상적인 부분에 대한 걸 지칭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허구가 아닌 거예요. 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적인 참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 걸 지칭하는 것 자체부터가 허구고 거짓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상상적 존재라는 것 자체가 허구를 말합니다. 허구를 말하지만 허구라는 거, 도깨비가 허구라고 말하면은 참이 되잖아요. 예, 도깨비가 허구라고 말하면 참이 되니까 그게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상상적 존재인 도깨비가 현실에 존재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왜냐면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현실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화가 되면은 거짓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상상적 존재를 특정 단어가 지칭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회나 감정이라는 게 거짓이다, 그냥 언어적인 것일 뿐이다 이러면서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전혀 거짓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염소사슴인가? 염소사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그 논리가 어느 정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 아마 참거짓에 대한 부분, 왜 단어는 참이 없고 왜 참거짓이 없고 문장에만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랑 말과 글의 관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명제에 대한 1장은 되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간단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이제 또 영상을 하겠는데, 최근에 이제 책을 전부 다 이제 그 전산화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진 책들을 이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리스트업 해보고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한 18만 페이지를 이제 PDF화 하든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한 좀 난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아무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책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좀 그 방황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최대한 빨리 뭔가 정리를 해서 패턴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2장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